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마을 이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인데 앞으로 주민 갈등을 빚는 개발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4월 제주시 조천읍 선을 1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파리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자 임시총회를 열고 찬성 17표, 반대 84표로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마을 이장이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약서를 체결해 준 뒤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민 65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이장이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낸 주민 6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뒷돈을 받고 사업자를 인정해주는 또는 협약서를 체결해주는 기존의 관행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 대책위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것은 물론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으로 얼룩진 이번 사업의 전면 철회와 사업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 허가 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데도 사업자 측이 지난 7월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해 4번째 연장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일방통행식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인허가 절차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제주시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10월 기온으로 역대 3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성산 29.6도, 고산 28.9도, 서귀포 28.5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은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에서 5도 높은 늦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출근하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은 중국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의 중국인들로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걸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 2명이 길을 걷던 여성을 막아 세우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공무원이 사칭했던 이 남성들은 차에 탄 뒤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협박을 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여성의 집에 들어가 현금 23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곳에서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진 중국인 여성은 차량 안에 갇힌 지 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피해 여성은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2주가 지나서야 경찰을 찾았습니다. CCTV로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A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고 같은 날 오후 서귀포에서 공범인 중국인 B씨도 검거했습니다. 무섭죠. 많이 무섭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잘 안 다니고 낮에도 잘 안 다녀요.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남성들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미리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왜 했는지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중국인들을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신분의 피해 여성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 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피의자와 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11월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장기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최근 피의자 55살 김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되면서 해결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 방송을 통해 현재 경찰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피해자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 중이며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휴대전화를 입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고장나 디지털 포렌식을 해봐야 한다며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이 특정되면 제보자 진술의 사실 여부도 확인해 공식 수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A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김 씨에게 자금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외에도 또 다른 경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경찰 내부에 조직적인 뒤봐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6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유흥주점과 관련해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 제주시 외국인 교회에서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법 영업한 혐의로 제주시 연동의 카페 2곳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7명과 손님 11명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밤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접객원들을 고용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개천절 연휴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 9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 연합청년회는 제주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수준 이하의 도덕성과 자질 등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며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원희룡 후보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